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헌법은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국가를 찬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헌헌법도 대한민국이 김인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재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9월 1일자 처음으로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재헌국회 의장으로서 재헌헌법 전문에 대한 독해에서 김인현의 민주정부를 세워 세계에 광고하는 그 사실만은 또렷하게 내놓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우리 당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개선한 것인지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지우고 진일 부역자의 과거를 세탁하려는 것이 역사 국정 교과서 목적이라는 의혹이 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어느 곳 하나 분명한 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무엇이 헌법적 가치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종섭 전 장관의 천박한 처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에 참석해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총선 필승을 외쳤던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정종섭 전 장관의 주장은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주장은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 장관은 지인들에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던데 청와대의 슬쩍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못 볼 인견입니다. 지난 주말 행자부가 국회에 통보한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은 정 장관은 경주에 올해 특별교부세 28억을 지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경주에 전국 기초단체 중 네 번째로 많은 9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서 고향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앞으로 줄줄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민생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장관들이 국정보다
총선 출마에만 볼만하는지 참담합니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보다 총선에 더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찔끔찔끔 개각에 국정이 멍들어 가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각의 구성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제 몸을 던져 국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는 끊고 보수단체에는 어김없는 지원을 퍼붓는 정부의 모른 참여에 분노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정부에서 지급받는 수령액 대부분을 의료비로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끊어지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법정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제한군인의 상위공경회 등은 버젓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결의를 대회를 주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백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고작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조차 없애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펑펑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다 헛말이었다니 정부의 모름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중단 결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